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초 지나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오늘 양 지수가 개파락으로 일제히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615포인트 선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2,635까지 회복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고요. 코스닥이 약 한 달 만에 900선을 깬 점이 특징입니다. 장 초반에는 2% 넘게 급락했다가 현재는 894선까지 역시 회복을 한 모습인데 그래도 1.8%대의 급락 장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오늘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4,200억 원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방향성은 아침부터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이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게임주 쪽에서 강하게 매도가 집계되고 있고 특히 펄어비스가 오늘 20% 가까이 급락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1,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특징 섹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현재 구간에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상한가 종목도 한 종목 대성에너지가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 중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의존도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요. 올해 말까지는 이 러시아 의존도를 3분의 2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는데 러시아가 경고한 대로 루블화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방국에서 에너지 전쟁이 지속하면서 GSE도 오늘 가격 제한 폭의 장 초반 한때 들었었고요. 현재 6,860원대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주 일제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한두 종목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오진승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진승 전문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먼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색어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꽤 그런 대형주들도 눈이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장중에 다시 64,0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또 외국인들에게는 또 우호적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들이 지금 대표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가 추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셀트리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 면역 질환제인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부터 미국의 판매를 이제 허가받았다라는 이야기들 들리면서 지금 관련 종목 그 세 가지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역시나 펄어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이 매출 순위가 29위를 이제 차지를 하면서 생각보다 좀 매출 초기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의 주가 추이까지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또 오진승 전문가에게 한 종목 여쭤볼 텐데요. 자, 오늘 특징주들인데 전문가님, 뭐 6개 관련주들은 또 상승폭을 많이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 네. 삼성전자도 저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어요? 사실 뭐 다들 비슷한데 저는 한 가지 팜스토리를 대표 종목으로 꼽아서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럼 팜스토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댓글 반응 보여주시죠. 자, 끝났네 라면서 고점 찍고 쭉 내려온 거. 네, 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한 18%까지 맞아요. 급등을 했다가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은 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두 번째 분은 탈출은 지능순이다. 생각을 한다면 탈출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와, 수익률 반토막 났다. 그래도 수익이 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된 거 그냥 놔둬야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수익 구간이다 하면은 또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놔둔다고 되는 종목은 사실은 아닌 게 지금 완벽하게 테마 형성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방송국 오면서 와,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MTS로 계속 종목 시세를 보는데 이 종목이 잠깐 올라가네 하고 제가 잠깐 뭐 다른 일을 하고 그쵸. 그러면 또 입꼬리를 쭉 달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고 무작정 기다리시기에는 좀 위험성이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투자병법 방송을 시작하고 제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수익 실현을 다 하자라고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죠. 자, 제가 처음에 저항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린 가격대가 3,200원 라인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고점들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뭐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인플레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대까지도 한 3일 전인가요?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로 또 워낙 이슈도 강하다 보니까 접근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이슈 같은 경우도 다 알려져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곡물 테마에 속해서 또 최근에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여의도의 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자회사를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특히나 더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은 테마가 어느 정도 너무 좀 손도 많이 탔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손절가를 짧게 좀 단기적으로 스캘핑 관점으로만 보셔야 하지 지금 구간에서 혹시라도 물렸다라고 해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 있는 종목들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거고 다른 종목들도 테마주들은 조금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서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 팜스토리 살펴봤습니다. 이 예전에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아까 댓글 마지막에 본 분처럼 좀 더 기다려볼까라는 반응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연이 있다면 역시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뿐 아니라 문자로도 이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샵 누르고 3772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오진승이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역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와 팜스토리 60%대, 50%대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LIG 넥스원도 3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진승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SPC 삼립 18%, 제주 반도체가 26%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이 외에도 두 자릿수 모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좀 살펴봤는데 LIG 넥스원이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8만 원 언저리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에. 네. 그래서 이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나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LIG 넥스원 지금 화면에는 30%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도 오늘 호실적을 또 발표를 하면서 급등세 이어가면서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LIG 넥스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AS를 도와드렸지만 지금 거의 몇 주째 방송할 때마다 다시 한번 LIG 넥스원 흐름이 괜찮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LIG 넥스원 비롯해서 제가 그 당시 연우 LIG 넥스원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 두 종목 모두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 LIG 넥스원을 제가 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적인 긴 추세를 보시더라도 사실 LIG 넥스원은 제가 정말 예전부터 자주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0선, 초록색 선과 노란색 60선의 장기 평선의 지지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아주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AS를 도와드렸던 때가 딱 이때였죠. 다시 한번 60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봅시다. 8만 원대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월봉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일봉상 봤을 때는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월봉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60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일단 매도를 아예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매도는 조금씩 하면서 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구간이기도 하고요. 수익은 챙기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잔량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는 이제 좀 강한 매물대가 될 수 있는 앞전에 매물 구간을 형성해뒀던 상단 85,000원 구간까지 제시를 해드리되 그 구간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통해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비교적 우리가 큰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도 지금 5% 넘게 오르면서 수익률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필승 종목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힌트를 준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힌트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그림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그림 좋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통해서. 조금 특별한 아이라는 그림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 힌트를 찾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실 어제는 이제 여러 종목들을 제가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 종목으로 힌트를 주면 재밌겠다. 네. 이렇게 종목을 또 뽑기도 했는데 혹시 앵커님은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일단은 여기 로고에 예스24 로고가 있는데 아.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님께서 네. 예스24를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이 책 제목에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점점 특별한 이제 또 아이. 앵커님도 이런 그림을 섬세하게 보시고 계신데 다음 화면들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성장 과제로 인수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어제자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베셀, 기산텔레콤, 오늘자에도 베셀 같은 경우는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모빌리티에는 지금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어제자에 주목을 받은 게 UAM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마찬가지로 다음 차기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UAM으로 눈이 쏠려 있지만 물론 UAM도 좋아요.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산업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다소 가려져 있는 전기수소 자율주행 차도 우리가 눈을 좀 가보자, 눈길을 줘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9천조 원 수준으로 이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할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주도권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이렇게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인수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매 목표제 시행을 하고 또 이 구매 목표제로 수요를 확대를 했다면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금 수소차 조금 힘들다,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또 이 기업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조금 특별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현대수소차의 이 넥소 쪽으로 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넥소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한 또 이슈가 있으면서 기대감을 한번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넥소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출하량 증가, 중국에서 출하량 증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책적인 뒷받침 속에서 또 넥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보조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수소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이 PPT도 어제 만들고 종목을 좀 찾다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제 종목을 꼽아뒀는데 아침에 장 초반에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공략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소차 부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현대기아차의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수소차 부품 대장주로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수소연료 전기차의 이 전기 생산 장치인 스택입니다. 스택에 수소 공급을 제어하는 FPS 밸브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또 수소 탱크 솔레노이드 밸브도 역시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어떤 종목인지와 함께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특별하다라고 힌트를 주신 이 종목 수소차 부품주 관련 모멘텀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 때 필승 종목 이름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화면에 나오는 링크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클릭을 한 후에 무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과 필승 종목 궁금하다, 시황 분석도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이 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는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와의 1:1 상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이쪽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갖다 대기만 하셔도 아마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채팅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 3가지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3가지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추가해서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종목 상담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죠. 닉네임 열공님이고요. 대표님 방송만 기다렸어요 라고 웃어주셨습니다. 종목은 SMCNC, 매수가는 4,600원, 비중은 10% 말씀을 하셨네요. 네, SMCNC 종목 오늘은 2.5% 떨어집니다. 4,200원 선이 현재가인데 이분 일단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그래도 네. 굉장히 많이 손실폭이 나는 건 아닌데 이 종목도 SM 인수할 때 자주 같이 움직였던 걸 제가 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께서 또 잘 보셨는데 이렇게 SM 인수할 때 이슈로서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다행히 4,600원이시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올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장에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든 아무리 이슈가 있든지 조금은 시장 따라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SMCNC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인플레 테마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오긴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관건은 시장이 앞으로 받쳐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일단 비중이 10%시고 평단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뭔가 전략을 강력하게 매도를 해야 한다. 우리 시장 무서우니까 다 가야 돼요.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MCNC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은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 계속해서 매물을 쌓아둔 구간이죠. 저항 구간을 만들면서 이전에도 저항이 됐다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탈을 하면서 저항 구간으로 만들어준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240선, 이 장기 이평선 지지라인까지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1차적으로 올라온다면 지금 단기적인 구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파란색 20선 역시도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저항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선 부근에서 공교롭게도 매수가랑 비슷한 구간이네요. 한 4,500원 후반 내지는 4,600원 부근에서는 SMCNC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때 만약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슈가 들어온다, 수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흐름을 보시면서 익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흔들려도 4,100원 라인대는 지켜주는 게 안정적이어 보입니다. 4,100원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상담자 만나봤습니다. SMCNC 말씀하셨고요. 비중 축소 쪽으로 일단 말씀을 해주신 전문가님이었습니다. 21선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민들레님이고요. SG 종목 말씀하셨고 2,070원, 3% 비중 적습니다.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SG 종목이 오늘은 1,850원이고요. 이 종목 되게 작은 종목입니다. 네. 800억 원대 시가총액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총이 작은 종목인데 지금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3%. 3%, 네. 3%시면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으시네요. 제가 순간 30%로 보고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네, 3%시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중이 작은 종목들은 급등락도 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은 비중으로는 조금 이제 대기를 하면서 급등이 나올 때까지 대기가 가능한데요. 최근 들어서도 근데 매수가 근처, 매수가 이상으로 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도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상승세가 한 번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도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윗꼬리 달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움직이더라도 좀 하루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G 일단 뭐 시총이 좀 작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올라오더라도 이슈가 있을 때 가볍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빠르게 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좀 장기 투자하시기보다는 비중도 또 적으시니까 올라왔을 때 수익 구간에서 좀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바닥 구간은 다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개파락을 하면서 대부분 종목들 2천 종목가량이 하락을 했지만 SG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시장이고 뭐고 혼자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꿋꿋하게 바닥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바닥 구간은 지켜줘야지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1,8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이 라인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지금은 다시 한번 120선, 60선 단기적으로 1,900원, 2,000원 사이대가 좀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 활용을 해서 비중도 적으시니까 매도를 하시고 현금 확보를 차라리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G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레미콘 가격 인상 소식 뉴스가 또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닉네임이 행복님입니다. 현대퓨처넷 말씀하셨고요. 비중은 15%, 매수가가 4,075원이고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트도 3개나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현대퓨처넷 한번 보겠습니다. 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가격이 3,200원대거든요. 이분은 한 주당 한 8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대퓨처넷. 네,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종목 중에 한 가지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 2021년 작년 말경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1선을 잘 지켜주다가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주나 싶었지만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24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현재는 꺾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손절을 쳐야 할 구간이 나온다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은 그래도 지금 하락을 쭉 이어가면서 월봉상 큰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장기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트 월봉상 긴 흐름을 보시더라도 거의 10년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코로나 3월장을 제외하고 2020년 3월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 3,000원대 초반, 3,100원 라인대는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월봉상 큰 흐름상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대신에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도 이 3,100원대는 지켜줘야 하겠죠. 어쨌든 10년간 만들어둔 장기 박스권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4,000원대 초반에서 4,000원 부근에서는 매물대 굉장히 강합니다. 매수가 자체가 4,075원이시니까 일단 지금은 비중 15%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있는 비중으로 박스권 하단만 잘 지켜주는지 일단은 지금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월봉상 장기 박스권 하단 3,1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면 4,000원대까지 요거는 흐름 이후에 또 보면서 상담 신청 남겨두시면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퓨처넷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이 전문가 이름을 적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오진승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상담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닉네임이 메뚝님이고요.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로 조금 있습니다. 지금 더 사도 될까요? 가격 오를 동력이 끊겼다는 말도 있던데 다른 장기 투자 주식을 찾아봐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삼성전자 66,000원이시면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되게 잘 산 가격이다. 싸게 잘 샀다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65,000원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장기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장기로 보고 계시니까 또 삼성전자를 담으셨겠죠. 제가 지난주 방송이 생각이 납니다. 방송 말미에 앵커님께서 지금 삼성전자를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네. 주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떨어지는 칼날은 좀 잡지 맙시다. 추세 돌리고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우리 메뚱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저번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나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매일 전화가 오셔서 이거 어떡하나 팔아야 되나 추매를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제가 그렇게 추매를 말렸건만 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길게 본다면 지금의 하락이 맞아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도 시장이 올라야지만 가는 우리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장의 매수가가 66,000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위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걱정이 덜 하실 듯 합니다.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구간에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세 돌리고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를 굉장히 길게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힘들어 하실 때마다 삼성전자의 긴 흐름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쭉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들을 작년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던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삼성전자를 20년 동안 장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쉬웠을까요? 오늘처럼 그리고 최근처럼 하락을 하는 구간이 없었을까요? 과거 흐름을 보시면요.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 기준으로 10,000원, 11,000원 이런 구간에서 보시더라도 올라가는 게 쉬웠던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5개월, 4, 5개월 동안 하락만 하던 날도 있었고요. 1년, 2년을 기다려서 이제 겨우 본전, 이제 겨우 수익이 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내리꽂으면서 본전 이하로 또 이 손실이 되는 5, 6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구간도 있었고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가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다, 정말 10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이 사실 망하지는 않겠죠.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계속 가실 거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런 짜잘한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정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빠지는 게 싫어요. 장투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당장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살아야 하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은 투심도 많이 약화돼 있고 또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갔는지 장기 투자를 하려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보고 들어가신 거라면 당연히 시장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왜 매수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봤고 아직 비중 확대 타이밍은 아니다. 추세 돌리고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가 되어 있고요. 문님입니다. 우리손 FNG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원, 5%. 오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 가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3,045원에 지금 10%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네요. 우리손 FNG 이 종목은 전문가님 어제 이제 장 후반에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더 가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제가 아까 팜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비슷한 케이스죠. 사실 우리손 FNG가 더 갈지 안 갈지 확률은 정말 반반입니다. 저도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어제 이미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 갭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손 FNG를 비롯해서 뭐 육개, 돼지, 닭고기 전부 가격 인상,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아니고 순전히 수급에 의해서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을 대응을 하실 때는 굉장히 짧게 정말 욕심을 부리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비중이 5%십니다. 지금 비중이 적은 상태에서 매수가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지금 이미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종목 음봉으로 쭉 빠지다가 정말 뭔가 특별한 이슈 없이도 아랫골이 쫙 달면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손 FNG도 일단 수급상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저도 바라보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어제와 같은 그런 상승세가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분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를 깨고 지금 장대 음봉으로 쭉 눌려주고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깬다라고 한다면 즉 2,950원 라인대까지 깬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시니까 일단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손 FNG까지 만나봤고요. 이 수급 좀 체크를 잘 해보자라는 말씀 또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한강물 아직 차갑죠라는 님입니다. 펄어비스 게임주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100%입니다. 이분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95,1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가격 좀 확인을 해보면 20% 여전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7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들어가셨다고 이게 무슨 날인가요? 물 타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이제 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워낙에 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갔던 종목인데 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오늘 20%나 좀 하락장과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물 타야 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신데요? 네, 물은 타지 맙시다. 네. 떨어지는 칼날은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를 하고 나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작 발표할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특히 성장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대표적으로 좀 피해를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이슈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중이 왜 100%실까요? 비중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펄어비스가 굉장히 또 안정적인 종목은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이게 내일 올라갈 확률이 100%다라고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게 주식인데 이런 종목에 이제 비중이 100%시니까 일단 지금 당장에는 뭔가 대응을 하시기가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일단은 안정화되는 거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20%가량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섣부르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잡는 구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120선을 지켜주고 있다가 지금 240선을 지켜주다가 오늘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을 잡는다면 단기 반등은 다시 한번 24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 잡는 게 먼저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며칠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요. 최종적으로 그래도 오늘의 저가 라인 때는 지켜주는 게 좋겠죠. 오늘 77,000원 저가 찍고 지금 아래꼬리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77,000원 라인 때 지켜주는지 보시고 지켜준다면 이제 그때는 단기적인 반등 이렇게 급등락이 좀 나온 종목들은 올라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뭐 과거에 HDC 현상 같은 악재가 떴던 종목들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서 악재가 뜨고 개파락을 크게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한 번씩 반등을 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런 구간을 활용을 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업에 엄청난 훼손을 주는 또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안정화 보면서 반등 구간을 활용을 해서 좀 비중을 줄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0원 라인 때는 잘 지켜주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종목이었습니다. 자, 어제 출시한 게임이 그래도 출시 직후에 1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좀 들어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물타기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선풍기 바람 쐬는 어피치라는 분이고요. 종목은 금강공업 9,350원 말씀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공업 오늘 1,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분은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셨는데 지금 비중 20%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흐름이 제일 양호한 편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갭상승을 크게 했죠. 매수가가 9,350원이신데 이전부터 차근차근 수익을 키우시다가 오늘은 딱 갭상승 자리가 지금 이전 저항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라인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갭상승을 한 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갭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나와줄 수 있겠고요. 대신에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 금강공업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의 패턴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60선, 120선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런 장기 이평선 60선, 1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흐름을 보시면 일단 10,000원 중반 정도죠. 1,500원 정도네요. 1,500원에서 1,800원 정도는 1차적으로는 강한 저항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이전에 매물들이 쌓여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또 공교롭게도 오늘 갭상승한 위치이기도 한데 이 구간에서는 비중 20% 중에서 반은 줄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만 잘 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이제 분할로 조금씩 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매물 소화 이후에 한 12,500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워낙 지금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 줄 때 챙기시면서 분할로 챙기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강공업 종목을 만나봤고요. 수익을 보셨는데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또 더 위로는 12,500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번에는 닉네임이 배불뚝 제이지 님입니다. 성신양회 말씀해 주셨고요. 14,550원입니다. 비중은 15% 말씀을 하셨네요. 성신양회가 오늘 2.6% 떨어집니다. 뭐 오늘 거의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서 13,000원대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고 이분도 약간의 손실권으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성신양에도 최근에 사실 인플레 테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시멘트라든지 또 그런 원자재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플레 테마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가가 14,550원이시면 뭐 매수한 지 오래된 구간은 아니신 듯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성신양에도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지지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 라인대를 지켜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지가 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할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 이제 최근 앞으로 며칠간의 구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올라온다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면 위쪽으로 14,000원 구간에 굉장히 이평선들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되 마찬가지로 오늘의 저가 여유롭게 12,500원까지 볼게요. 12,500원 구간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14,000원대 라인대까지는 14,000원에서 14,500원 마찬가지로 매수가 부근이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반매도 전략 취하시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앞전에 또 저항대를 만들어둔 이 15,000원 후반에서 16,000원대까지 열려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슈와 수급을 함께 보면서 또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됐습니다. 성신양회를 만나봤고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셨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매도를 진행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지만요.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진승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시장 분석과 전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서 오진승 대표와 소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필승 종목 이제 공개를 해볼 텐데요. 그 조금 특별하다던 아이, 어떤 네. 아이인가요? 네, 특별한 아주 유니크한 유니크입니다. 아, 유니크군요, 네. 종목의 이름이. 네, 유니크 바로 특별한 유니크였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기업 설명 드렸듯이 수소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어제 이제 종목을 제가 대본을 써서 보내드리고 오늘 아침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오늘 또 장중에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도 3%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도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수소 관련 모멘텀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제네시스에도 수소차는 미루겠다. 수소법 관련해서도 좀 흐지부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목이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번에는 이 240선과 120선까지도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전환 이후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약 한 달 가량 동안 240선 근처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유니크의 긴 흐름을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주봉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이 60선과 120, 노란선과 초록선,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주봉상 이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상 저는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00원 초반대까지 지금 이미 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길게 잡진 않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지 6,900원대 라인대 손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8,900원대까지 앞전 매물대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9,000원 가기 직전이죠. 8,9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유니크였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되 목표 주가는 8,900원, 9,000원 아래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6,9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오진승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옵니다.